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BBK 사건 특별검사를 횡령과 조세 포탈,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2주가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연말을 맞아 미제 사건 처리에 정신이 없는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재경지검으로 이관하려다가 불발되기도 했는데요. 정호연 전 특검의 공소시효는 이제 2달 남짓 남은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강 건너 불 보듯 뒷짐만 지고 계실 겁니까? 역사의 떡검으로 남을 건지 정의로운 검사로 남을 건지 잘 선택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용집 전 강원랜드 사장, 채용이 다 끝난 시점에 21명을 추가 합격시켜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인사청탁 때문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한 사무관은 경북영광학교 교장을 불러서 정부 지원을 계속 받게 도와줄 테니 자신의 친인척 3명을 학교 및 부설단체에 취업시켜달라는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석탄공사는 점수를 조작해서 142명의 여성 지원자를 전원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채용 비리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청탁, 뒷돈, 조작, 성차별, 낯뜨거운 채용 비리 100태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백, 연줄, 돈 있으면 뽑았다는 거군요. 오늘도 노량진 고시촌에서 컵밥 먹으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청춘들은 이 뉴스 앞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생충 전문가로 알려진 단국대 서민 교수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중국 경호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국 기자들을 비난하고 나선 사람들을 향해서 문빠가 미쳤다, 문빠 너희들은 환자야, 치료가 필요해 라며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TV뉴스가 땡문뉴스로 바뀌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 안타깝게도 문빠들은 그렇게 믿는 모양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문빠의 존재가 문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시끌시끌합니다. 이번 논란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메르켈 독일 총리는요, 건강한 민주주의는 반대 의견을 얼마나 접하는가에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뉴스의 홍수 속에서 편견에 갇히지 않는 건강한 논의의 장이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한우의 등급을 매기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등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등급의 상위 품질인 한우를 1등급으로, 1등급 상위 품질인 한우는 1+ 등급으로 올렸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높은 등급이 많이 나오면 기관 평가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영평가 등급이 C에서 A등급으로 수직 상승, 직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성과급을 받았다는군요. 반면 상당수 소비자는 같은 품질의 한우를 돈을 더 주고 먹어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우 등급 올려서 본인들 몸값 올렸다는 얘기인데, 돈 좋아하다가 소랑 동급돼 버렸네요. 음에.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과 합정동 노고산동 일대에서 싼 방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이하의 월 35만 원 정도면 어떤 곳에서 살 수 있나 봤더니요, 윗변 2개가 긴 2등변 삼각형의 오피스텔 방, 길이 180cm, 폭 1m 이하의 난방도 안 되는 냉골 고시원, 몸 씻을 수도가 없는 2평 남짓한 옥탑방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에 산다고 하던데요. 주택법에는 최저 주거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인간이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주거면적, 1인 가구의 경우 대략 4평이라고 하던데요.
한 평짜리 인생 참으로 살아가는 건지 버텨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